저희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리노공업이랑 MK전자라는 종목들이 들어있는데 둘 다 비중은 약 5%로 비슷해요. 근데 리노공업은 시총이 5.3조 원이고 MK전자는 시총이 4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차이가 많이 예,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니저의 뷰와 더불어서 유동성이나 변동성 또는 저희 상관계수를 감안해서 담은 비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문가와 함께 투자 시장을 짚어보는 시간 자산관리부 이명관입니다. 오늘 시간은 헤지펀드의 강자로 자리매김한 DS자산운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DS자산운용은 최근 헤지펀드 가운데 수익률 측면에서 돋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 DS자산운용은 액티브 ETF를 선보였습니다. 오늘 DS자산운용의 ETF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DS자산운용 ETF팀 정성인 이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DS자산운용에서 ETF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정성인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 DS자산운용이 드디어 이제 7월 14일이었죠. 네, 지난달에 첫 번째 ETF 상품인 DS 코스닥 액티브 ETF 상품을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S자산운용의 액티브 ETF의 핵심은 기업 발굴인 것 같은데요. 헤지펀드에서 쌓은 기업 발굴 전략을 ETF로 확장하게 된 출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DS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이제 자문사로 설립이 됐었는데 이후에 이제 사모 전문 회사라고 한국형 헤지펀드를 운영했었고요. 2023년에 이제 첫 번째 공모 펀드를 저희가 출시를 하면서 이제 공모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그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에서 성과가 꽤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괜찮은 성과를 조금 더 많은 투자자분들께 한번 나눠보면 어떻겠냐라는 게 ETF 사업을 출발하게 된 계기이고요. 패시브형 ETF들은 회사의 리서치 역량을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액티브 ETF를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ETF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DS 코스닥 액티브 ETF를 준비하게 된 배경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출시 시점으로 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첫 상품이다 보니까 너무 지엽적인 테마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브로드하게 담을 수 있는 상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의 역량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개의 커다란 탑2 종목이 시장을 끌고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액티브 ETF는 비중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스피에서는 지금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아직은 크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때마침 코스닥 시장이 정부 정책과 여러 가지 정책이 맞물리면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저희 회사가 뭘 잘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여의도에서 뭘로 이름이 있냐라고 저희가 리서치를 해본 결과 비상장 IPO예요. 비상장 IPO는 사실 굉장히 주식시장에서도 나름 어려운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정보가 많지 않고 사실은 다 개별적으로 스터디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두 번째 잘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중소형주의 발굴이에요. 종목 발굴. 사실은 비상장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다 보니까 첫 번째 상품을 코스닥으로 정했을 때 이런 역량들을 좀 발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피로 쏠림 현상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판단이 좀 작용을 하셨을까요? 코스닥 시장을 얘기하면 수급이 비어있는 시장이에요. 외국인도 떠났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떠났어요. 이제 오히려 이런 시장은 사실 수급이 들어오기만 하면 상승 모멘텀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상장하고 약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는데 7월 말부터는 기관 쪽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코스피 상승폭보다는 코스닥 상승폭이 지금 훨씬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종목만 잘 골라내면은 또 주도 섹터나 주도 테마만 잘 골라내면은 충분히 승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기존 코스닥
150 등 지수 추종형 ETF와 비교했을 때 이번 상품만의 차별점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 200 지수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95%가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코스닥은 좀 달라요.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 대표 지수가 150 지수잖아요. 시총 커버율이 60%밖에 안 돼요. 코스피 150 지수 외에도 이 나머지 40%를 가지고 충분히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저희의 핵심입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지금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27개 종목인데 그 중에서 시가총액 1조 원 미만의 종목들이 저희가 14개고 비중이 약 40%나 돼요. 시총 5천억 기준으로 보면은 종목은 9개고요. 비중이 약 20%를 차지해요. 중요한 거는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성장성이라고 저희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지금 담고 있는 종목들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 150이 아닌 반드시 액티브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논리입니다. 비상장 프리-IPO 투자에서 쌓은 이런 기업 발굴 경험이 어떻게 조금 구체적으로 반영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현하기로 저희 회사는 기업의 생애주기 투자를 같이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웬만한 IPO 하는 회사들이 이미 비상장 때부터 다 스터디가 돼 있는 회사들인 거죠. 프리 IPO부터 시작해서 IPO하고 또 중소형주에서 중형주 또 대형주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 요점마다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노하우들이 지금 18년 동안 쌓여온 거죠. 펀드 매니저의 뭐 정석적 판단을 뭐 정량 신호로 이제 바꿔주는 시스템 체계로 이제 소개해 주셨던 것 중에 아르고스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비중에 대한 결정이에요. 액티브의 뷰를 담되 비중은 사람이 결정하지는 말자. 시스템으로 한번 결정해보자. 라는 결론을 내려서 이 아르고스라는 시스템은 저희 ETF 팀이 새로 세팅되면 새롭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의 구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액티브 매니저가 종목을 발굴해서 종목에 대한 뷰를 제시하고 종목에 대한 선호도나 어느 정도 길게 봐야 되는지까지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입력하게 되면은 이 아르고스 시스템에서는 그 개별 주식이 갖는 유동성, 변동성과 같은 정량 지표들을 반영하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액티브 ETF는 0.7의 상관계수를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하회하게 되면 상표 요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반영해서 최적의 비중은 요 정도입니다라고 나오는 최종적으로 그 비중을 산출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아르고스 시스템이거든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회의는 뭐 거의 매일 하고 있지만은 최종 비중 결정은 이 아르고스 시스템에서 나온 비중을 참조해서 저희가 매매를 하고 있고 저희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리노공업이랑 MK전자라는 종목들이 들어있는데 둘 다 비중은 약 5%로 비슷해요. 근데 리노공업은 시총이 5.3조 원이고 MK전자는 시총이 4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니저의 뷰와 더불어서 유동성이나 변동성 또는 저희 상관계수를 감안해서 담은 비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담겨져 있는 포트폴리오들이 좀 다양할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날 거냐. 이게는 이제 뭐 코스닥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들이 갈 거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펀더멘탈은 결국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제는 탑2에 대한 쏠림이 조금은 완화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펩 증설들이 굉장히 많이 계획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 메모리 업체들도 P도 중요하지만 Q의 영역으로 좀 갈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이 두 개 회사들의 LTA 계약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펩 증설에 따른 수혜가 일어날 거다라는 부분이고 저희 포트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분 장비 중에서는 일단 장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캐파 증설의 기본은 장비를 먼저 넣어야죠. 장비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아시겠지만 테스, VM,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편입되어 있고 얘의 비중이 한 40% 정도 지금 실려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뭐 PSK랑 PSK 홀딩스가 저희 포트 상단에 올라가 있어요. PSK 홀딩스가
분할해서 이제 PSK가 생긴 거고 전공정, 후공정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고 저희는 이런 공정들을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장비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소재 관련된 회사는 저희가 좋게 보는 회사는 이제 동진세미캠, MK전자, 원익 QNC 같은 회사들이 한 30% 비중으로 담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품주가 한 20% 정도 담겨 있거든요. 소부장이 세계 축이 한 91% 정도 담겨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외에는 팹리스인 파두, 그다음에 후공정, 네페스, 그리고 이제 기판, DKT 이런 종목들이 저희 포트폴리오에 총 합쳐져서 27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한번 또 최근에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좀 어떤 견해를 좀 갖고 계실까요? 개인적으로 그 주식시장에서 섹터를 나눴을 때 가장 어려운 섹터가 바이오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바이오가 코스닥에서 주도로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운용의 초과 수익 추구와 ETF 상품으로서 갖춰야 할 유동성, 안정성을 좀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그 저희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포트의 100%를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처음부터 우리는 반도체 소부장을 100을 넣어야지 라고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좋은 섹터 뭐야? 반도체 소부장. 이거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지만은 종목을 고르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을 제외하고 지금 코스닥에서 더 좋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반도체 소부장이 이제 포트 중심으로 떠올랐고, 최근에 이제 하락하는 장에서 말씀드렸지만 펀더멘탈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비중을 다른 섹터를 매도하고 올랐던 종목들을 매도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실 결국 중요한 거는 주도 섹터를 가려내되 그 비중과 결국 포트 선정을 적절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도한 쏠림은 결국에 탈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봐도 아르고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매니저의 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니저의 뷰가 조금은 어긋났을 때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하자라는 관점에서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또 이제 공모펀드의 룰이 적용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사실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의 포트는 사실 코스닥 시총 상위 탑10 종목은 단 한 주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관계수를 맞출 수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좀 시총이 작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 시총이 좀 늘어나면은 저희 상위주도 좀 쳐다보기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코스닥 시장을 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실까요? 하반기에 조금 코스닥 시장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실적 개선 이제 반도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하반기에는 뭐 로봇이나 항공 쪽도 지금 코스닥 내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실적 개선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ETF에 관심을 가질 투자자들 혹은 더벨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방송 나오면 그런 말씀 제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어려운 국면이잖아요. 이럴 때 떠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주식시장은 계속 등락을 반복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꾸준히 나의 소중한 자산을 얼마라도 넣어놓고 모니터링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시장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ETF도 약간의 비이클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게 패시브형들에서 최근에는 액티브형 ETF들이 선호받는 이유 자체가 조금 대응을 해볼 수 있느냐는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또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주식시장에 항상 발을 좀 담거나 주시고 그리고 또 다양한 상품이나 다양한 이런 주식들을 투자하시면서 면밀하게 좀 관찰하시면서 뭐 저희 더벨 유튜브 같은 좋은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학습을 좀 잘 해 나가시면은 아마 자산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또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